네. 저는 밖에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벨 누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엇이려고? 투표할 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아이 대단해. 아, 이 양반 그 정규 회장 출신인가 봐. 예? 난 몇 번 해봤는데 이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 재판도 좋고 다 좋지만 저런 애들은 해명서 키워야 돼요. 이거 완전히 시간 낭비 아니에요? 아이 내 말이. 애들도 아니고 그런 얘기 믿으라는 게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해야지 뭐. 다 먹고 살자 살지. 아우. 감기 걸리셨어요? 화나왔어. 아유. 빨리 합시다. 저 임영웅 콘서트 티켓 끊어냈어요. 임영웅. 나 오늘 저는 5번이나 했는데 나 세상에. 그러니까요. 제가 운이 좋았어요. 아주 반가운 거잖아요. 그만 보세요. 어떻게 앉아요? 원로 순서대로 왔는데 어떨까요? 아이 그냥 하는 대로 앉지. 어차피 뭐 다른 소리 들리겠구만. 앉으시죠. 차분 앞에 서 계신 분. 저기요. 앉으시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표가 제일 편할 것 같은데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 투표를 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할까요? 어차피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뭐든 빨리 합시다. 1급 살인이라서 유죄로 나오면 바로 전리의자로 보내는 겁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투표로 합시다. 아이 손 들어 손. 손 드는 거 반대하시는 분? 이게 만장일치제로 진행되는 건 아시죠? 네. 네, 그럼 유죄로 생각하시는 분 먼저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유죄 8분. 무죄 손 들어주세요. 한 분. 8대1로 유죄가 우세입니다. 그렇지. 역시 내 예상을 벗어나지는 이렇게 쉽게 끝나기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당신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앉아서 우리랑 똑같이 들었잖아요. 아주 무서운 살인자예요. 겨우 18살이죠. 그 나이면 이미 어른이에요. 그놈이 칼로 자기 아버지를 찔렀다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난 청렴을 다 알아봤는데. 여기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봐도 뻔한 이치예요. 검사가 아까 증명했잖아요. 다시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시는? 아무것도요. 그냥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 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8명 유죄라고 손들었고 당신 말고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데 아니, 무슨 얘기를 해요? 혹시 그놈이 하는 소리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안 믿을지도 모르죠. 왜 그럼 무죄라고 손들었어요? 여기 8분이 모두 유죄라고 손을 들었고 저까지 들면 그 애는 사형대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쉬운 일이었겠어요? 왜? 내가 손을 번쩍 드니까 쉬워 보였어요? 한 인간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5분 만에 이런 문제를 결정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고 가정해보세요. 가정해보라고요? 그럼 이 건물 전체가 내 머리통 위로 무너져 내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니 그런 가정이야 뭔들 못해. 5분이든 5시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 모두들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분 만에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게 뭐? 1시간만 더 얘기합시다. 콘서트는 7시에 하죠. 그럼 딱 1시간입니다. 누구 또 발언하실 분?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없어? 내가 열게. 어제 친구놈이 해준 일인데 어떤 남자가 집 거시기를 기부상해서 뒤집어 말한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당신이 떠들어봐. 왜 사람 이렇게 잡아놓고 가만히 있어? 그 애는 평생을 맞고 살았어요.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라는 사람은 3일째로 1년 반 동안이나 교도소에 가 있었죠. 그동안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이는 출발선이 다른 애였어요. 그렇게 18년을 살았죠.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 애한테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할 시간이 빚진 게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린 빚진 거 없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았잖아. 안 그래요? 그 재판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재판을 받았다는 게 그런 애들한테 다행인 거예요.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다들 어른들이잖아. 안 그래요? 아니 엄연한 사실 있는데 그럼 어떤 놈이 뻔히 알면서 그렇게 개 가는 얘기 믿어보자 어쩌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여봐, 평생을 그런 데서 큰 사람이야. 단 한마디 그런 걸만 믿으면 안 돼. 아주 뼛속까지 부러쟁이라고.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맞다면 저기 저분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한 1분, 2분씩 저분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배심원 번호 순서대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아, 뭐든 빨리 합시다. 그럼 이번 배심원님 먼저 발언하시죠. 아, 저요? 네. 어머, 저 말로 하니까 좀 어렵네요. 아, 말로 하기 어려우시면 춤을 추시던지. 어? 그럼요, 저 저기 나가세요 될까요? 네,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요 유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연하기 때문에요. 무죄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법정은 오로지 검사 동문회였습니다. 변호사는 입도 제대로 안 열고 말했으니까요. 헌법에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요. 아, 내 말은 피고가 유죄라는 겁니다. 어? 목격자. 아, 목격자가 있잖아요. 아, 그리고 저기 네, 교양을 치다. 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 없이 사실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방 밑에 새들어 살던 분들. 다들 뭐 기억하시죠? 네. 밤 12시 10분에 위층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를 들었고 싸우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리고 피고인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고 쿵 하면서 사람이 쓰러진 소리가 났고 노인이 현관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피고인이 계단으로 뛰어내려와서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와서 가슴에 꽂혀있는 칼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은 자정이다. 뭐 이렇게 엄연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불쌍해도 18살이에요. 자기가 한 일은 책임을 져야죠. 걘 유죄예요. 3번 배심원님? 좋아요. 그럴게요. 걔가 한 말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 시간에 영화관에 있었다고 했지만 끝난 지 1시간 만에 제목도 기억 못하고 누가 나왔는지도 기억 못했잖아요. 아무도 걔가 극장에 오고 한 걸 본 사람이 없어요. 아, 보여져 있잖아. 저 길 건너편에 보이죠? 그렇죠. 그 여자는 살인 장면을 직접 봤으니까. 번호 순서대로 자, 발언하세요. 다시 먼저 요거 한마디 봅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자려고 넣었는데 참여하는 꼭대기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아무튼 그래서 12시 10분에 창문을 봤는데 윤이 지 애기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 거지. 어디 딱 들어갔잖아. 보시오. 그 아줌마는 그놈을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야. 그 아줌마의 창문에서 철길 건너가 바로 걔네 창문이고 걔가 죽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맹세했잖아.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창문을 통해서 건너편 창문을 본 거죠. 그래. 승객은 하나도 없이 시내 쪽으로 해서가는 중이었지. 불이 꺼져 있었다고 했어. 기억하죠? 법정에서 증명했잖아. 그 시간에 불 끄고 지나가면 이쪽에서 저쪽 장면이 훤히 보인다고 증명했다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세게 여쭤보세요. 아유. 그의 말은 절대 안 믿으시고 왜 그 여자분 말은 철석같이 믿으시는 거죠? 그
그 여자도 그런 곳에서 컸다면 아까 말씀하신 뼛속까지 불화쟁이 족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진정들 합시다. 평화적으로 하셔야죠. 윤범비 시모님? 그런가요? 전 재판 초반에 확신이 들었어요. 범행 동기라고 하나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아파트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분명해지는 게 한 8시부터인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무슨 내용으로 싸웠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2번 후려치는 소리를 들었고 마지막에 애가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간 걸 본 거죠. 근데 뭘 증명합니까? 내가 뭘 증명한다고 했나요? 그런 게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 싸움이 살인 동기가 된 거라고 하셨는데 전 그게 유력한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걔는 수없이 맞고 살았지만 그 정도 폭력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따귀 2대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 따기 2대를 매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요. 이번엔 선생님. 아, 나요? 네. 아, 다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 걔는 별이 5개래잖아요. 11살 때 선생한테 돌을 던져서 소년법정에 섰다가 14살 때 소년원으로 가. 그 뒤로 자동차 절도, 강도, 칼등을 설치다가 2번이나 체포당해. 친구들 중에 걔가 가시는 게 제일 빠르다면서요. 아주 뭐 사무라이야. 5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주먹으로. 나라도 주먹으로 때리죠 그런 애. 그런 구타가 살인 동기라고 보진 않나요? 분노심을 키웠겠죠. 요즘 애들이 그래요. 벌빛하면 화내고 뭘 어떻게 해도 도리가 없어요. 요즘 애들 말버릇은 들었어요? 내가 어릴 적엔 아버지한텐 내라고도 안 했어. 내 아버지 그랬지. 요새는 어떤 줄 알아요? 요새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당신 애들 있어요? 네, 둘 있습니다. 난 22살 딸하다. 난 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18살 때 딸이 남자친구랑 사고를 쳤길래 이 머리채를 붙잡고 병원을 가자고 했더니 엄마도 날 그렇게 낳은 거 아니냐며 죽을 때까지 얼굴 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이랑 아주 집을 나가버렸지. 그 후로는 난 4년 동안 그년 얼굴 한 번 못 봤어. 썩어 빠지고 여기다 아주 말뚝을 박아놓고 갔어. 아니, 좋아요. 애가 어디 안 좋은 동네에서 나쁜 것만 보고 컸다고 칩시다. 아, 그걸 지금 어떡하겠어요. 우린 이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나온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지 걔가 왜 그런 곳에서 컸을까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걔는 그런 곳에서 컸어요. 그런 곳은 범죄의 온상이라고요. 아, 그런 곳에서 자란 애들은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군으로 봐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 말씀만 뭐 기똥장하게 하시네. 그런 동네에서 키워나온 놈들은 일단 쓰레기라고 봐야지. 에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좀. 에휴. 그 신지는 저 생긴 저 아저씨 어떻게 정리 좀 안 될까요? 이번엔 선생님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네? 전 아닌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절 설득시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정한 줄 알고 있는데요. 아, 맞네요.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좀 붙잡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라 그래 좀 들어보자고 좀.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재판을 보면 그 애는
유죄로 생각됩니다. 유죄인지도 모르죠. 저도 3일 동안 꼬박 앉아서 증거가 탄탄하게 구성되는 걸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했지만 전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사람 죽이는 소리를 들었고 나와보니까 내가 도망쳐 내려간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제시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중요했던 기소 아닌가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틀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니 또 그놈의 가정. 그럴 거면 뭐하러 증인을 불러요? 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판사 앞에서 성설로 했는데 위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도 인간이고 인간은 실수합니다. 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간 하시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확신해요? 이게 뭐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100% 단정할 수 없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럼 물증을 갖고 얘기합시다. 아버지 가슴에 꽂혀있던 그 칼은? 저기 아직 발은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아 않을까? 순서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또 그 칼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착하고 순진한 놈이 살인하던 날 밤에 샀다고 시인한 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좋아요. 그 얘기를 해보죠. 여기 갖다 놓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봐도 되겠죠? 그걸 또 뭐하러 봐요? 알겠습니다. 배심원은 법정에 제시된 증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온 사실들을 하나씩 열거해보도록 하죠. 먼저 소녀는 아버지한테 몇 대 터지고 터지고가 아니라 몇 대 맞고라고 그랬어요. 터진 거하고 맞은 거는 다른 말이죠. 네, 그럼 다시 말하도록 하죠. 소녀는 아버지한테 몇 대 맞고 나서 사건이 일어난 날 밤 8시 집에서 나와 동네에 자파상으로 갔습니다. 지문 인식은 끝난 거니까 자유롭게 만지셔도 되지만 휘두르거나 찌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원만이가 근데 엄마니가 뭐예요? 나 이등 6살 유명 바보야. 이 칼날에 매우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죠. 자파점 주인이 이 칼을 알아봤고 자기네 물건 중에 이런 종류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밤 8시 45분경 소녀는 친구들과 식당 앞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죠. 얘기를 하는 동안 친구들은 이 칼을 받고 범행에 사용된 이 칼이 바로 그때 본 칼이라고 법정에서 모두 진술을 했고요. 밤 9시 45분경 친구들과 헤어졌고 밤 10시경에 집에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소녀하고 검사가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소녀는 자기가 밤 11시 30분까지 집에 있다가 그 밤새도록 틀어주는 심야 영화관에 갔다고 했고 새벽 3시 15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죽어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 그럼 도대체 이 칼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소년의 귀여운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 칼은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3시 15분 사이에 자기가 극장에 가 있는 동안 호주머니 속에 난 구멍으로 잃어버렸고 그 후로 다시 보지 못했다. 제 생각엔 소년은 그날 극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 아파트에 사는 누구도 소년이 밤 11시 30분경에 밖으로 나가는 걸 보지 못했고 극장 직원 누구도 걔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걔는 자기가 뭘 봤는지 기억조차 못했죠. 그러니까 실제 일어났던 일은 걔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다시 싸우고 12시 10분경에 이 칼로 아버지를 찌르고 달아나기 전에 집을 치우는 것도 잊지 않았죠. 관계자들이 모두 이게 그 칼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자, 말해보세요. 진짜 이 칼이 소년의 호주머니 속에서 빠져나왔고 길에서 누가 주워서 그의 집으로 와 아버지를 재미삼아 찔러 죽였다. 이 말인가요? 아니요. 난 소년이 그 칼을 잃어버렸을 수 있고 누군가 비슷한 칼로 소년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 엄청난 우연의 일치를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가능하지 않아요.
가게 됐습니다. 그 칼은 그 소년의 집에서 60m 떨어진 작은 가게에서 9,000원 주고 산 겁니다. 이봐요. 자꾸 함정 파놓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당신이 증명한 대로 됐다고 칩시다. 이런 칼이 10자루쯤 더 있다고 쳐요. 그래서 뭐? 유일한 칼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똑같은 칼을 하나 더 발견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믿기 힘든 우연인데요. 다른 사람이 우연히 똑같은 칼을 사서 아버지를 찔렀다는 것. 확률이 100만 분의 1은 될걸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명되기가 힘들어요. 아니지. 어떻게 그 소년이 구입한 칼하고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참 재미나네요. 뭐가 재밌어요? 그게 무슨 증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좀 그게 아니라 좀 다만. 내가 처음에 그 칼을 왜 샀다고 했습니까? 친구에게 선물 주려고 샀다고 했어요. 친구에게 다음날 주려고 했다. 왜냐면 자기가 친구 칼을 떨어뜨려서 깨먹었으니까. 그게 살인이 일어나기 3주 전. 맞죠? 그러면 왜 우리 예의받는 청년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후 30분 만에 그 칼을 사서 고작 3시간 반 만에 경찰이 와서 뺏어가기 전 아버지 가슴에 찔러놨을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정말 그 소년이 이 칼을 아버지에게 사용하고 샀다면 왜 범행 몇 시간 전에 살인 도구를 친구 3명에게 보여줬을까요? 이것 봐요. 그건 전부 다 말이에요, 말! 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거 알잖아. 거짓말을 한 거일 수도 있죠.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세요? 별 개똥 같은 친구도 다 듣겠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개 변호사야 뭐야.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신문을 해? 그런 게 여기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여기 8명은 여전히 걔가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암만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 못 바꿔요.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고 싶으면 포기선언 하자고요. 걔는 다시 재판받을 거고 그나마나 유죄 선고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밤새요? 아유, 듣고 싶은 거 환장하겠네. 그 칼이 뭘 어쨌다는 거야? 누군가 걔가 아버지 찌른 걸 봤잖아. 뭐가 더 필요해? 결정하고 나갑사정. 저 칼은 검사에게 매우 중요한 물증이었어요. 오전 하루를 내내 그걸로 보냈잖아요. 그런 새끼 검사가 뭘 알아? 증인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합시다. 대신 저 빼고 우리면 비밀 투표요. 여기 계신 8분이 여전히 유죄로 생각하신다면 저 혼자만의 생각을 버리고 유죄 판결을 판사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죄로 투표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조금만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아니 합시다. 아 빨리 합시다.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럼 이걸 가져가 주시겠어요? 네. 네, 책도 있습니다. 표기하시고 저에게 바로 주세요. 아이고, 집에 가서 이제 쉬셔서. 개표하겠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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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유죄. 뭐야? 또 갈아타셨네. 누구야 이번엔? 비밀 투표였잖아요. 그런 질문이 어딨어요. 비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처음에는 유죄라고 해놓고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어린애 얘기하면서 마음 흔드니까 이젠 아니라고 해? 아니 살인자가 벌건 대낮에 아무데나 돌아다니게 놔두자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기 배시 원장님, 저
잠시 쉬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물 좀 주시겠어요? 이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그쪽을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간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피고인석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걔가 진짜 아버지를 찔러 죽인 놈이라면요? 자, 다들 앉으시죠. 저기요, 우리 아무래도 저녁은 시켜달라고 해야겠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음 발언 하실 분? 예.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요. 아래층에 사는 노인은 소년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마자 몸이 바닥에 퉁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소년이 집에서 도망가는 걸 봤다. 당신한테 그게 무슨 소리로 들립니까? 천장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그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을까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천정을 통해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위층에도 똑같이 창문이 열려 있었고. 목소리, 그것도 악쓰는 음성을 분간해낸다는 건 쉽지 않죠. 검사가 법정에서 그걸 증명했었죠. 눈을 가리고 5개 목소리 중에서 걔 목소리를 가려냈습니다. 건너편 여자가 개같이 아버지를 찌르는 걸 참고로 똑똑히 봤다는데도 중요하지 않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냥에 전봇대를 박았나? 그 여자는 지나가는 전철 차창을 통해서 살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 전철은 모두 6칸이고 여자 마지막 2칸이 지나갈 때 봤다고 했죠. 그때 일은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부정한다는 거죠?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봅시다. 고가 전철이 보통 속도로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 그걸 알아서 뭐 하시냐고요? 한 10초에서 12초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한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대략 10초쯤이요. 그래서요. 전철 6량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린다. 그 집 창문에서 손을 뻗으면 철로가 거의 닿을 정도니까 그 지점을 살인이 목격된 지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맞죠? 혹시 고가철로 옆에서 살아본 적 계신가요? 저요. 언니가 고가철로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살아서 자주 놀러 갔었어요. 어땠어요? 뭐가요? 소음이요. 자주 가서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리에 적응했죠. 전 고가철로 옆 아파트 2층에서 살아봤었는데요. 그 창문 열어놨을 때 그 전철 소음은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아주 잊을 정도로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점이 뭐예요?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아래층 사는 노인은 전철이 지나가는데 위층에서 쿵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맞죠? 네. 둘째, 반대편에 사는 여자는 전철이 지나가는데 마지막 2칸이 지나갈 때 살인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마지막 2칸. 맞죠? 요점을 말하라고 요점을. 고가 전철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린다. 모두 동의하셨어요. 그 여자가 마지막 2칸이 지나갈 때 살인을 목격했다고 했으니까 그 쿵소리는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들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여버릴 거야 라는 소리가 들린 후 1초 후에 쿵소리가 들렸다면 그 목소리 또한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끄러운 그런 소음 속에서 노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못 듣긴 왜 못 들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걔가 소리 질렀다고 했잖아. 그럼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왜 못 들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 소음에서 그게 누구 목소리인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분간해낼 수 있죠? 이봐요.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데 누군들 그렇게 정확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을 사형대로 보낼 수도 있는 증언은 그 정도 정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노인이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성 속에선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좀 도와줘. 힘들어 보이잖아. 저기요, 밥은 안 주나요? 아, 삼단수 없어요? 줄 생각을 안 해. 어떤 말을 해도 좋지만 어떻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말. 아, 참 그리고 그 소녀는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많이 쓸 겁니다. 너 이놈 죽여버릴 거야. 너 이놈의 자식 같이 죽자.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이런 말들을 매일 사용하지만 정말 죽인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걔가 뭐라고 그랬죠? 창자에서부터 악을 쓰고 내질렀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소리치는 놈은 분명히 그런 의사가 있는 거야. 아, 저기요. 제가 방금 생각났는데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하고 언젠가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근데 이 기집애가 아니 저만 보면 개똥도 속똥도 아니고 아니 쥐똥만한 년이라고 아니 이러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나한테 한번 뒤지고 싶냐? 어? 아니 이랬더니 이게 죽인다는 뜻인가? 이것들 봐요. 그놈이 죽이라고 했고 죽였다고요. 정말 당신 생각대로 그 사람이 말한 거라면 왜 온 동네가 다들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걘 영리합니다. 존댓말도 제대로 못 배우고 무식한 동네 아가씨가 뭐가 영리해? 선생님도 촌댓말도 제대로 못 배우고 무식한 동네 양아치처럼 반말 치잖아요. 답답하네 정말. 아니 도대체 사실을 안 보고 뭘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증인들이 나와서 걔가 그 애기를 죽였다는데 걔 변호사조차도 걔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봤잖아요. 걘 정규자로 가야 돼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는데 몇 년 후에 진범이 나타난 경우 가끔씩 당신이 진실로 믿는 것이 거짓일 수 있어요. 이봐요. 걔 변호사 있었지? 그 사람이 변호를 맡아서 했어. 당신이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할 말이 더 많아요? 그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걸 의미하죠. 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선임된 걸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돈도 보람도 이길 확률도 없는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니까요. 젊은 변호사가 원했던 상은 아니죠.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을 믿어야 튼튼한 방패로서 좋은 싸움이 될 수 있는데 그 변호사는 당신 이미 말했듯이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요. 당연하지. 누가 믿어줘요? 신이나 조물주에 건물주가 내려온단 모를까? 아니 벌써 몇 시야? 실례합니다만 제가 몇 자 적어봤는데요. 아주 책을 쓰셨다. 책을 쓰셨어. 재판에 제시된 사안으로만 봤을 땐 밤 12시 10분경에 아버지 가슴을 찌르고 달아났고 새벽 3시경에 집에 돌아와서 복도에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됐어요. 제 질문은 정말 걔가 죽였다면 왜 3시간 후에 돌아왔을까요? 잡힐까봐 무섭지 않았을까요? 걘그 칼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칼을 그렇게 꽂아놓는 건 아무래도 좋지 않으니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지?
경찰이 오기 전에 수거해야 했던 거예요. 그 칼이 단서가 될 것을 알았다면 왜 처음에 두고 왔을까요? 처음엔 당황해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칼을 그대로 두고 왔다는 걸 생각해낸 거죠. 당황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칼에 남겨진 지문을 모두 지우고 도주할 정도로 침착했는데 언제 그 당황이 시작됐고 언제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저기요. 당신은 유죄로 손들었잖아요. 어느 편입니까, 당신? 한쪽 편을 계속 고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질문을 할 뿐이죠. 이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그 소년이었다면요, 저는 기회를 봐가지고요 그 칼을 가져갔을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고요. 그리고 시체도 아직 발견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찾은 무렵이었잖아요.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겠죠. 실례합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건너편 여자가 살인 장면을 목격한 후 그러니까 전철이 지나간 후죠. 비명을 질렀고 잠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소녀는 비명 소리를 들었을 테고 누군가 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말 걔가 죽였다면 다시 돌아왔을 리가 없잖아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당황해서 비명 소리를 못 들었을 수 있어요. 아마 기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질렀을 수도 있죠. 둘,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버린이라고 연관 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곳은 비명 소리 같은 거 수시로 들리는 곳이니까요. 대답이 됐나요? 걔가 아버지를 찌르고 여자의 비명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당황한 상태에서 도망가고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칼을 찾으러 돌아다 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소년이 살해 현장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의심의 여지라니? 지금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 늙은이가 개가 도망치는 걸 봤잖아. 개가 그 집에서 12시 10분에 도망치는 걸 그 노인자가 봤어요, 봤어요? 봤어, 봤어? 봤다고 말했습니다. 봤다고 말했다? 참, 이 사람들 알다가 노를 잇네. 여긴다 엿장 수나 뭐였나? 증인들이 증언 내외 나오는데 운동 삼아 나오나? 여기 지금 사실들 운동 뒤엉키고 엉망진창이 됐잖아. 증인들 아무 용시하기 심하고 이런 경우 어딨어? 소리는 지르지 난 마세요. 소리를 질러야겠어. 왜냐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말꼬리 붙잡고 일년 물건 늘어주고 있잖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무시한 말이야. 저 무죄로 하겠습니다. 박수! 얘기하자! 다들 미쳤어요? 사실에 좀 집중해보란 말이에요. 사실에.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도대체 왜 바꾼 거예요? 내 결정을 당신에게 납득시켜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난 의심의 여지가 생겼어요. 의심의 여지? 당신이 방금 편들어준 그놈이 이 칼을 지혜비 가슴팍에 내리 찍었다고 그걸 보고도 의심의 여지란 말이 나와요? 이봐요. 그 칼이 아니라 다른 칼이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당신 지금 여기 앉아서 허공에서부터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고 있는데 말이야. 도대체 우리가 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늙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뛰어가서 그놈이 찔러 죽이고 15초 후에 도망가는 걸 보지도 않았다고 믿길 바래요? 잠깐만요. 그 노인이 현관으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날아갔다고 했어요. 뭔 상관이야. 거기까지 갔으면 된 거지. 노인이 뛰어갔다고 했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뛰어갈 수 있었을까요? 노인이 말하길 침실에서 현관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침실이 어디였죠? 알아치면 어디겠지? 그 아파트 표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아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로잡게. 대신하다게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침대, 주방,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면 복도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계단이 있고요. 자,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로 지나 현관문까지 가서 소년이 내려가는 순간에 그를 봅니다. 지금까지 맞죠? 서로 45번도 더 얘기했어요. 몸체가 쓰러지고 15초 후 20초라고 했어요. 15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20초라고 했다니까 왜 자꾸 15초라고 했어요. 그 노인네가 15초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아? 응? 그거 말할 수도 문제가 아니지. 이다야. 15초라고 했다니까요. 노인의 침대는 창가에 있습니다. 침대에서 문까지는 대략 5m, 그리고 복도의 길이는 7m가 약간 넘습니다.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5m를 걸어서 문을 열고 복도 7m를 걸어서 현관문을 엽니다. 15초 안에.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할 수 생각하세요? 있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침대, 여기를 침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봅시다. 해보기 뭘 해봐요. 그게 중요한 거면 걔 변호사가 벌써 했겠지. 그 변호사는 일부러 안 한 거야. 결과물이 불리하게 나올 테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침대입니다. 또 말 잘나. 아유 진짜. 배심 원장님, 저 경비 좀 불러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배심원 씨 크기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되나요? 가로 7m, 세로 5m요. 확실해요? 네. 내가 쪘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침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비가 말했듯이 세로가 5m라고 했으니까 이 끝이 문이 되겠죠. 문을 열고 그리고 복도를 지나면 7m니까 저쪽 끝이 현관문이 되겠습니다. 이젠 완전히 돌았구만. 계속 이렇게 시간 낭비시킬 거야? 당신 말대로라면 15초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제가 저 현관문까지 노인의 걸음걸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현관문에 체인도 걸려 있었다고 했죠? 증언에 따르면. 혹시 초침 있는 시계 가지신 분 계신가요? 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준비가 되시면 발로 큰 소리를 내주세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시간을 재주세요. 그게 몸체가 쓰러지는 소리입니다. 모여라 꽃동산이구만. 내 생전에 이런 느낌 처음 본다. 아이고 참. 자,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준비. 속도를 좀 내. 노인네가 그것보다 2배는 빠르겠네. 이게 법정에서 걷는 것보다 2배는 더 빨라요. 이거 뭐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만!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37초. 노인은 소년과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몇 시간 전에 들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위층에서 사람이 쿵 하고 마루에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건너편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누군가 뛰어내려갔고 그걸 그 소년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추정.
별지랄 다 듣겠네. 처음에는 가난이 죄지 사람이 죄냐 어쩌고 하면서 뜬구름 얘기 이것저것 만들어서 이 사람들 홀려놓더니 당신도 도대체 제정신이야? 걔가 유죄인지 다 알고 있잖아. 이런 놈은 태워 죽여야 돼. 잡아 죽여야 하려면 지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잡아 죽여요? 당신이 무슨 사형 집행관입니까? 그래, 내가 사형 집행관이다. 그 스위치를 누르고 싶으신가 보죠? 이런 놈이라면 얼마든지 눌러주지. 참 불쌍하십니다. 건들지 마. 여기 들어올 때부터 자기가 무슨 악을 소탕하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굴었어. 그런데 당신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 소년이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사실 닥쳐! 당신이 엄마야.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 죽인다는 뜻은 아니죠.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뭘 봐요? 근데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혹시 배달은 안 될까요? 그러면요. 이거 배는 안 가면 우리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저 우리 대표님 밥 줘야 되거든요. 대표식이나 돼서 밥도 못 차려 먹어요? 고양이에요, 2마리. 대표랑 님이랑. 아무것도 못하면서 실례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싸우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이 뭐 그 일을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기 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해달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물론 그 결정으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고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적인 일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사형 집행관? 아무마? 어이가 없어서. 장난하네. 에휴, 저 사람들 바꿀 방법 없어요? 완전히 체면에 걸려서 죽어도 안 바뀔 거야. 마음을 바꾼 사람이 있으니까 잘하면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좀 따져야죠. 논리? 아 그만 둡시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사이비 기도원에 다닌 사람처럼 똘똘 뭉쳤어. 날 샜으니까 판사한테 가서 그만 둔다고 말하지. 아 이래도 정말 밤새. 그깟 이 뭐라고 우리가 대가리 뻥이 여기 있어 있잖아. 법정에서 선수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쉽게 포기해요? 왜? 안 돼?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무죄라고 하세요. 유죄라고 생각해서 유죄라고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아무래도 좀
좋다 이거예요? 야 무슨 말이야?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 무슨 소리 듣고 싶은 건데? 죄송하지만 아 누가 그 얘기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포기하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다른 배심원들 불러놔놓고 다시 시작할 텐데 그러려면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아니 다른 게 뭐야? 보나마나 다른 게 선생님! 같은데. 괜찮으시면 자 이렇게 합시다. 이러다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법정으로 와서 포기한다고 합시다. 난 찬성입니다. 판사한테 말하고 걔한테 기 한 번 더 주지 뭐. 법정은 형별을 포기하는 거 허락해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봐요. 다른 배심원 많았으면 이놈은 보나마나 끝인 거 알잖아. 아무도 자격형 포기할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깔끔하게 적자고. 예? 당신 의심이 할 수도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심해주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잘났어 정말. 아유. 말씀도 그만하고 하시던 얘기에 집중 좀 하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검사가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소년이 살인이 있었던 시각에 영화관에 있었다고 했는데 영화 제목이 뭔지 누가 나왔는지 전혀 기억을 못했다. 그 점을 저분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요. 그게 피고인의 유일한 알리바이인데 하나도 성립되지 않아요. 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얻어맞은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기억이 났을까요? 그래요. 보는 둥 마는 둥 일단 칩시다. 걔 자기가 말한 그 극장에서 뭘 상영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죠. 왜냐? 거기 없었기 때문에요. 경찰 조서에 따르면 걔가 신문받은 장소가 아버지 시신이 바닥에 누워있는 침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기억이 났을까요? 그렇게 큰 충격 속에서 네. 그렇게 큰 충격 속에서 법정에서는 다 기억했죠. 영화 제목이 뭔지 누가 나왔는지 다. 사건이 일어나는 건 3개월 전. 그 시간에 충분히 듣고 외울 수 있어요. 법정에서보다 권고 직후 경찰이 신문하기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충격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요. 개인적인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어젯밤에 어디 계셨나요? 집에요. 그제 저녁은요? 뭐 하는 거야? 아니요, 질문할 수 있어요. 재판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8시 반까지 일 마무리해놓고 집으로 가서 바로 잤어요. 그 전날은요? 그때 화요일이죠. 그래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네요. 월요일 저녁은요? 12월 31일까지 나면 얘기해줘요. 월요일 저녁. 아, 시내 영화 보러 갔네요. 뭘 보셨습니까? 눈높이 원 시나리오 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더군요. 두 번째 영화는요? 누구시 무슨 영화인데? 누구시 네이블리지 여사? 누구시 네이블리지 여사요? 아이고 이봐요. 그 빛나는 베이브리지어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빛나는 네이블리지 여사 맞는 것 같네요. 거기 누가 나왔어요? 깜짝깜짝하고 예쁜 배우인데 바바라 롱인가 레인인가. 아이고 바바라롱. 아이고 또요? 나머지는 아이 저 회사 B급 영화 있잖아요. 뭐 그렇고 그런. 혹시 충격받거나 그런 상태 아니셨죠? 아니요. 육종이 나왔네요. 나오긴 뭐가 나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삼류스타를 기억 못했으니까 걔도 기억 못하는 게 맞다. 아니요. 기억을 더듬는 식으로는 아무도 배가 거기 있었다 없었다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장에 있었지만 본 걸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분이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히 이해된다면 배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살인으로 기소할 수는 없죠.
혓바닥이 살 빠지게 얘기해보세요. 걘 유죄예요. 내 말 아셨어요? 아줌마! 이 아저씨 어머니 아줌마. 봐라 저거. 아유 밥도 없네.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나 한마디만 할게요. 짜증나서 못 봐주겠어. 계속 이렇게 이빨만 까다로운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나 무죄로 바꿔요. 뭐라고요? 무죄로 바꾼다고요. 짜증나서 못 있겠어. 짜증나서 바꾸다니. 이걸 지금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서 바꾸는 말도. 이봐요.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콘서트 티켓 2장을 만지작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따라 유죄를 해놓고 지금은 짜증이 난다고 의견을 바꿔요? 이봐요. 누가 당신한테 한 인간의 목숨줄을 놓고 장난칠 권리를 줬나요?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길래?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가르쳐? 당신한테는 이거 하나 똑바로 가르쳐야겠어요. 무죄라고 생각이 들면 피고가 무죄라고 확실히 될 때 손을 들어요. 유죄라고 생각하면 유죄로 손을 들고. 당신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할 배짱도 없어요. 말 다 했어요? 무죄야 유죄야? 말했잖아요. 무죄. 왜? 아이씨 나한테 짤이야. 왜? 유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배심원장님, 네. 다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요청이 있습니다.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 드는 거 반대하시는 분? 네, 이번엔 그럼 무죄부터 손 들어주세요.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유죄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6대 3. 무죄 우세. 아주 지랄들을 해라, 지랄을! 나 솔직히 당신들 이해가 안 가. 계속 자잘한 문제들이 내달려서 말이야. 어떻게 대얘기들 생각하지? 세상에 말이야, 책이 없는 삶에 진실한 게 있어요. 너를 저 저기 두고 우리의 말을 대상을 해보라고. 그런 놈이 어떤 놈인지 알잖아. 저기 있는 저 사람이야, 뭐가 씨였는지 어땠는지 어쩜 이렇게 개 입장에서 잘 설명하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정신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이거 들고 우리 사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이야. 그게 걔네들 사는 방식이니까. 걔네들은 진실한 게 없어. 인간이 달라.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 사람 죽이는데 이만큼도 망설임이 없는 놈들이에요. 그게 진실이지. 다음에 사실 아니야? 그냥 뜨거운 날 싸구려 술에 취해서 맛이 또 얼마나 맛있는데 그때 술 취할 때야 어느 날 딱 하면 한 사람 길바닥에 뻗어 있는 거야. 그걸 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폭력! 사람 목숨이라는 게 걔네들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랑 달라니까? 이 말 하나도 틀린 거 아니야. 틀린 말 아니야. 이놈들은 헛건널 술 취해 싸우다가 한 명 죽으면 한 명 죽고 한다니까? 상관을 안 해! 가족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놈들은 단 한 명도 쓸모가 없어요! 내 말 알아들었어? 이 부자란 인간들아! 으이! 뭐야? 얘네들이 나 무시하네? 어휴 씨. 개인적인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그리고 그 편견이 진실을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 편견이란 장막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진실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걸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중 6명의 피고가 무죄라고 표를 던졌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에 근거가 있죠. 우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죄인을 사회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린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는 데 있어 의심할 만한 정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런 장치가 바로 기능해야만 우리 제도의 진정한 가치가 보호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배심원들은 자신이 완전히 확신하기 전까지는 유죄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명은 세 분이 어떠한 이유로 유죄를 확신하고 계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전 아직도 유죄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말하기에 사건 당일 밤 11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어요. 여자의 침대는 창문 바로 옆에 있었고 누워서 창밖을 볼 수 있고 소년의 집도 철로를 보내서 바로 보이죠. 여자는 잠이 안 와서 1시간 정도 뒤척였어요. 그러다 12시 10분쯤 창문을 봤는데 지나가는 열차의 자창을 통해서 살인 장면이 목격된 거죠. 여자가 말하기에 죽이고 나서 급하게 불을 껐지만 소년이 아버지를 죽인 것을 분명히 봤다. 이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증언입니다. 다른 증거들은 다 버려도 돼요. 그 여자가 직접 봤다는데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다시 투표합시다. 투표 요청이 있습니다. 진행할까요? 뭐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는 거야? 아, 좋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포기합시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까 비소속이라 했잖아요. 이젠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고집불통이야. 말론 끝이 없어. 일주일도 모자랄 거라고. 자, 남 편결 포기. 어때요, 다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하도록 하죠. 지금 시각이 6시 25분. 아까 누군가 7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가서 판결 포기를 선언할지 결정하도록 하죠. 괜찮아요? 코를 문지르는 걸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가요? 중요하죠. 왜 코를 문지르는 거죠? 이건 제가 불편해서 그런 건데요. 저 안경 때문이죠? 네. 안경이 콧잔등에 자꾸 남겨놨네요. 쓰고 계실 때 몰랐는데 신경 쓰이시겠어요. 오래 쓰고 있으면 그렇죠. 그 증언을 했던 여자분도 코에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누가 또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모습을 떠올려 보면 코에 그런 자국이 있었고 법정에서 내내 거기에 손이가 있었어요. 맞아요. 계속 문질렀어요. 그 여자는 한 45 정도로 보였어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 처음 나오는데 한 35살쯤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어요. 짙은 화장을 했고 염색한 머리, 그리고 최신 유행이지만 다른 어떤 젊은 여자가 입다가 중국 같은 옷을 입었고 안경도 벗었어요. 그 여자가 안경을 썼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코 좀 문지르면 다 안경 써요? 저도 안경을 써서 아는데 코 양쪽에 안경 자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런 자국이 안경 말고 다른 것으로도 생길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걔 변호사는 왜 변호사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건데? 여기 9명이 집중해서 재판을 지켜봤지만 8명이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검사가 우리를 속이려고 일부러 그 여자 안경을 벗겨서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안경을 써야 하지만 보기 싫을까봐 안경을 벗고 다니는 여자 한 번도 못 봤나요? 내 딸도 집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지금 움직인다니까요. 아마 그 검사도
못 봤을 거예요. 제 말이 그만입니다. 좋아요. 그 여자한텐 안경자가 코에 있었어.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갈 땐 안경을 벗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우아하게 봐줄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놈이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을 땐 그 여자는 집에 있었어요. 알겠어요? 자려고 침대에 누울 때 안경을 쓰시나요? 잘 때까지 안경을 쓰고 자는 사람은 없죠. 술취도 안경을 벗고 자요. 그 여자가 자려고 뒤척이는 동안에 안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한데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추측일 뿐이죠. 그렇게 뒤척이다가 그냥 생각 없이 창문을 보게 됐다면 그때도 안경을 쓰지 않았겠죠. 그 여자가 말하길 창문에 시선이 가자마자 사내를 목격했고 이는 바로 불이 꺼졌다고 했어요. 안경을 쓰고 볼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봐요. 그녀는 아마도 자기가 분명히 그 소년이 아버지를 죽이는 걸 봤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가 본 것은 흐릿한 형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건 그 여자가 직접 봤다잖아. 그녀의 시력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안경 없이 20m 전방에 있는 사람을 분간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맞아요. 이런 증언으로 한 사람을 사인대로 보낼 수는 없죠. 한심한 사람들이래 정말. 그녀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불가능해요. 절대. 실수할 수도 아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나한테 이제 말 시키지 마. 당신이 이 집에서 제일 거지 같은 인간이야. 어떻게 된 거야? 난 의심이 여지게 생겼어요. 8대 1이요. 다른 모든 증거들은 다 뭐야? 아니, 다 보여도 된다면서요. 당신 혼자입니다. 혼자는 아니면 상관없어. 내 권리니까. 그렇죠. 뭘 원하는 거야? 걘 유죄야. 이유를 말해요. 벌써 다 얘기했잖아. 설득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모두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 법정에서 나왔던 모든 게 다! 걘 유죄라고 말하고 있어. 시간이 있다더라. 병신 목소리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 방에 1년 더 있을 수 있어. 그 2층에 사는 노인네, 그 노인네가 다 들었어. 그 노인네가 계단으로 도망치는 놈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 몇 초가 걸렸던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뭐가 달라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주잖아. 그 노인네가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수 있는데? 여기서 뛰고 구르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걸 어떻게 증명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때리고 뒤집혔어. 안경. 그 여자가 썼는지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저 법정에 나와서 다 증언했잖아. 어? 뭘 더 원해? 다 얘기했잖아. 그게 이 사건의 전부야.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걔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 안 나? 죽여버릴 거야! 그게 지 얘기하는 소리야. 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만지나 몰라. 그래도 지 얘기 안 나. 난 알아. 그놈이 어떤 줄 알아? 당신들이 알아? 매일 밤 찾아와서 당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왜 나한테만 보이는데 여기 칼 들어오는 게 왜 나한테만 보이는데? 자,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자, 수고해주신 배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작품 초반에 이런 말 있었죠. 만장일치여야 한다. 집에 간다.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배우분들 무대로 모셔서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무대로 나와주세요.